오늘은 또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메리츠 자산운용 존리 대표 모시고 오늘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이 과연 부자가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고민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죠? 결국 부자가 된다는 건 자기 부가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불어나게 하려면 방법이 뭘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직장인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부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이 일하게 하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은 금융을 알지 못하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다. 직장이라는 얘기는 내 육체만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거 받은 거 가지고 내가 생활을 하게 되면 뭐 본인도 잘 아시겠지만 직장인이잖아요. 우리 다 직장인이잖아요.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죠. 평생 충분하지 네, 않을 거예요. 그쵸, 그쵸. 왜냐하면 내 지출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직장을 다니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결국은 한 가지죠. 금융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은 자본이 별로 없지만 작은 자본이라도 일하게 하는 걸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그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교육을 안 받았죠.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세이브해서 그러면 부자가 될 거라 막연하게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금융 지식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하게 하는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거기에 고민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라이프 스타일이 따라와야 되죠. 먼저 금융 지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아니요, 거죠? 동시에 일어나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돈이 일하게 해야 되는 거를 확실히 이해를 하고, 네.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일하게 하는 돈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런 이제 실제적인 얘기죠. 근데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내가 점점 가난해지는 게 뻔한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걸 고칠 것인가, 라이프 스타일을 고칠 것인가. 그게 결국은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월급쟁이들이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월급쟁이들이 경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401k 플랜이라는 거죠. 월급의 10%를 무조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게 해서 60세까지 찾지 못하게 하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죠. 네. 그래서 그게 금액이 작은 것 같았는데 30년 투자하다 보니까 몇백만 불이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서 미국에서는 지금 하루에도 몇천 명씩 100만 명대가 생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젊은 직장인들이 그런 거를 깨달아야 되고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라이프 스타일은 종잣돈을 위해서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건데 종잣돈 모으는 좀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그렇죠. 그러니까 내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가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돈에 대한 교육을 잘 안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많은 행복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받는 돈이 만약에 300만 원이다. 그러면 300만 원이 생기면은 제일 먼저 할 게 뭐 있어요? 보통 사람들, 그런 직장인들. 만약에 300만 원 월급쟁인데 그중에 세금 떼겠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나요? 일단 뭐 월세 사시는 분들 월세. 같은 경우 오케이, 집세를 월세 내고, 내겠죠? 그다음에 핸드폰 내고, 예.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또 술도 먹고, 예. 또 크레딧 카드 빚도 갚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돈이 없죠. 그렇죠. 그럼 크레딧 카드 빚이 늘어나죠. 어느 순간인가 제 통장에 돈이 없는. 없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통장이 늘어나게 되고, 그게 이제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런 걸 고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200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내가 자본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띄어야 될 게 뭘까요? 10%는 무조건 떼서 투자를 하는 거죠. 딱 수치는 10%로 정해지는 아니요, 미니멈. 미니멈. 네. 근데 이제 지키기 힘드니까. 네네. 처음부터, 그죠? 그래서, 만약에 200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은 무조건, 내 노후를 위해서,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90%를, 이제 그 90% 갖고 쓰는 거죠. 네. 그래서 90%를 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월세도 내고, 뭐, 핸드폰 값도 내고. 그러다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스탑해야 되죠. 스탑해야 된다는 게 뭐죠? 더 이상 소비를 하면 안 되죠.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시작하는 건데 대부분 그걸 안 하고 뭐가죠? 그 계획이 없이 막 쓰죠. 네네. 그리고 막 해외여행도 막 하고. 그래서 그 종잣돈을 만들 때까지는 그런 소비를 중지할 필요가 있죠. 여행 가는 것도 가지 말고
그리고 가능한 한 여행도 안 되나요? 가면 안 되죠. 부자가 되고 싶다며요. 네. 부자가 되고 싶은데 가난하게 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면서 부자가 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부자가 되기, 근데 그걸 내 평생 하라는 게 아니죠.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또 댓글이 그런 얘기가 많아요. 야, 돈 쓰려고 버는 거지. 근데 그건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네. 일단 부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건 나중에 걱정할 일이죠. 일단 부자가 돼야 되죠. 네. 돈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라이프를 살아야 되는가. 월급의 10%를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불행한 라이프 사는 건 아니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런 부자가 되기 위한 이제 훈련이죠.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돈을 떼어라. 그리고 내 투자를 해라. 그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갖고 써라. 그리고 그게 떨어졌을 경우에는 소비를 중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여행 가고 싶은 것도 가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신혼여행도 왜 외국에 가냐. 제주도 1박 2일 가면 되지. 제주도 1박 2일 신혼여행 적극 추천하시는. 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그 돈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게 지키는 게 어렵다 그러면은 부자 될 수 없죠. 어쨌든 간에 투자할 금액이 우선이다. 그렇죠. 예. 가능한 한 많이 만드는 게 좋죠. 그러니까 네네. 워런 버핏이 얘기한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눈사람을 만드는 과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네. 눈사람 만들 때 어떻게 하죠? 처음에 눈덩어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게 굴러가면서 복리의 마법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눈덩어리를 만들 때까지는 소비를 하면 안 되죠. 소비를 극도로 줄여야죠. 그래서 그 돈이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 전후 과정이 잘못된 거예요. 대부분 다 써버리고 이미 마의 성장이 늘어나는 순간 투자할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점점 그 빚에 늪에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도 없애야 되고요. 그 술을 먹는 것도 줄여야 되고 특히 커피 사 먹으면 안 되죠. 카페도 가면 안 되나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일단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200만 원 월급이라고 치면 네. 순수 200만원이 들어온다고 치면 하루에 10,000원 커피 두 잔이 10,000원이죠. 네.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죠? 3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월급의 몇 퍼센트예요? 15%입니다. 15%를 커피에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부자가 되죠? 힘들겠죠. 그 돈이 만약에 투자가 된다 그러면 네. 그게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제 투자를 할 금액을 확보하라고 하신 건데 그럼 그 투자할 금액을 어디다가 넣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 주식에 넣어야죠. 주식이요?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그 혹자들은 그러니까 예금에다가 넣는 거는 정말 위험한 투자다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위험하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말씀해 주시죠. 일을 안 하니까. 음. 아니, 이 돈이 일해서 나를 나중에 부자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은행에 있다는 얘기는 그냥 잠을 자겠다는 거랑 똑같잖아요. 은행에 돈을 넣고 30년 기다렸더니 거의 원금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럼 일 안 했죠. 그러면 내가 제일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이게 원금 보장이라는 개념도 조금 중요하진 않나요? 원금 보장이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원금 보장이라는 게 뭐가 중요하죠? 원금 보장이라는 거는 내 돈이 일을 안 하는 거, 일을 안 하니까 원금 보장해 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돈이 없어질 이유가 없다. 근데 주식에 투자하고 하면은 이제 변동성이 있죠. 예. 요새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주가가 폭락하거나 이렇게 되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가 아파요? 내가 30년 있다 찾을 건데. 음. 이런 걸 바잉 찬스라고 그러죠. 예, 예. 그러니까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금융 지식을 쌓는 과정이죠. 내 돈이 당장 내가 주식을 샀는데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변동성이고 내가 30년이 갔을 때 내가 산 주식이라든가 펀드가 그때도 마이너스라고 된다면 좀 문제가 크겠죠. 그게 네. 위험이에요. 네. 근데 그런 위험은 거의 없죠. 거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왜냐면 100년을 보세요. 100년 보면 결국 주식이 수천 퍼센트, 수만 퍼센트 오른 건 결국 주식이고 지금 전 세계에 그 많은 부자들이 왜 부자죠? 주식을 소유한 것 때문에 부자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젊은 사람이 있을수록 주식에 무조건 투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20년, 30년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나는 네.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더 유리하죠. 예. 30년 기다릴 수 있잖아요. 다만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면 되죠. 내가 술 먹는 돈, 커피 사 먹는 돈,
쓸데없이 여행 가는 돈. 그 돈으로 투자하라 이거예요. 그럼 부자 돼요. 제 말을 믿으세요. 복리의 마법이에요. 근데 그 약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단타의 유혹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금융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내가 그 회사와 동업하는 거예요. 예.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내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가 돈 벌라고 하죠? 삼성전자 직원들이 돈 벌어주는데 샀다 팔았다 하려고 그러죠. 네. 그건 자기가 벌라고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간단한 걸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막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막 주식을 하려고 하니까 뭐 회사에서 계속 주식 차트만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볼 이유가 없죠. 내가 30년 있다 찾을 건데 나는 계속 사기만 하면 돼요. 어쨌든 간에 들어갈 때 확실하게 분석한 회사를 들어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할 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변동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위험이죠. 예. 그러니까 변동성과 위험을 사람들이 잘 구별을 못해요. 변동성을 위험으로 착각을 해요. 어떤 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거는 주식 가격이 변하는 거잖아요. 예. 내가 어떤 주식을 샀어요. 그럼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샀잖아요. 네. 근데 주식 가격은 변하잖아요. 네. 근데 난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10,000원 주고 샀는데 7,000원 되니까 야 이거 내가 잘못 산 거 아닌가? 그게 변동성인데 사람들 그거를 위험으로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10,000원 주고 샀는데 8,000원 되니까 손절매를 해요. 네. 일단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더 좋아해야 되잖아요. 10,000원짜리인데 8,000원에 팔면 더 사야 되지 않아요? 근데 주식을 사고 파는 걸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못 견디는 거죠. 근데 10,000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8,000원도 되고 7,000원도 되고 어떤 때는 15,000원도 가고 가격이 변하는 게 변동성이에요. 네. 근데 그건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위험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죠. 뭐냐? 이 주식을 샀는데 20년 기다렸는데 이게 빵이 돼버리는 거예요. 회사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거 위험한 거죠. 예. 그거를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없어질 만한 회사인가? 예. 계속 더 돈을 벌 수 있는 회사인가? 근데 그거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공부를 통해서 가능한 거죠. 예측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근데 변동성은 내가 예측이 가능하지 않죠. 예. 이런 요새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어떤 이런 그 생각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은 불가능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위험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기업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10년 기다렸을 때 20년 기다렸을 때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큼 될까? 그거를 연구할 필요가 있죠. 어떻게 연구를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간단하죠. 예. 그렇게 어려울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주식을 만약에 10년 전에 봤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아마존에 투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삼성전자 투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한국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요새 뭐 카카오 다 하잖아요. 카카오 주식 사는 게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당시에 그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아니 시대 보고 흐름뿐이 아니라 이 회사가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은 건가 작을 것 같은 거 그 예측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흔하게 예를 들었는데 스타벅스 얘기 나왔으니까 예. 스타벅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가서 커피 사 먹잖아요. 그리고 막 요새 보니까 거의 골목마다 스타벅스가 있잖아요. 네. 이거 회사 투자하면 돈 벌겠네.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가나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에 투자하면 계속 이 회사는 성장할 것 같고 거기에 내가 이 회사가 버는 거에 일정 부분을 내가 부를 쉐어할 수 있구나. 그거죠. 그럼 뭐 주식에도 종류가 여러, 그러니까 뭐 종목 하나하나를 들어가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상품들도 있잖아요. 뭐 ETF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아이쉐어도 있고 뭐 그런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 나름대로 자기 편리한 방법을 택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무조건 투자를 시작하라는 거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단타를 하려고 하고 또 그 주식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네. 또 어떤 사람은 그나마도 안 하고 술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커피 열심히 사 먹는 사람도 있고 그게 이제 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좀 약간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부자라면은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부자의 기준이 어떤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의 정의. 예. 부자가 뭔가, 결국 부자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 사람에 따라 틀리겠죠. 어떤 사람은 뭐 10억의 부자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억의 부자가 될 수가 있고. 저는 금액이 얼마가 있다고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부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제 독립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영어로 얘기하면 financial freedom이라고 그러죠. 내가 그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그 얘기 뭐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은퇴를 못한 거나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병원을 못 가거나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비굴해질 수밖에 없다든가 그것서 벗어나는 게 좀 부자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돈이 많은 거는 부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내가 돈이 있어야 은퇴도 할 수 있고 예. 돈이 있어야 내가 여행도 할 수 있고 그게 저는 부자가 되는 정의라고 생각하죠. 돈이 있어야 내가 가난한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내가 가족들하고 여행도 할 수 있고 그거죠. 개인마다 그 금액은 다 다를 수도 할 있겠네요. 수 있죠.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실정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준비가 안 된 나라가 한국이에요. 안타깝게도. 어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30대 그 사람이 이제 직장인들이 60세가 됐을 때 예. 그런 경제 독립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큼 될까? 제가 볼 때 한국이 제일 낮아요. 지금 이미 기성세대들이죠. 60대. 지금 어떤 라이프를 살고 있어요? 다 열심히 일한 직장인이었죠. 네. 근데 지금 노후 준비 가장 안 된 나라가 한국이죠. 그리고 자살률 세계에서 제일 높죠. 그 금전적인 것 때문에 자살하거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근데 지금 30대, 20대도 똑같은 라이프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죠. 옛날에는 그래도 집을 한 채 사서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부동산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나마 노후 준비가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후 준비가 되고 안 돼 있죠. 근데 지금 20, 30대는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 정말로 걱정되는 라이프가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라이프로부터 끊어야 되죠. 끊어서 정말로 내가 그 경제 독립을 할 수 있는 길로 들어서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존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